자, 우리 이번에는 구간 추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은 뭐냐면 미지의 모수 세타의 창값이 속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을 우리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 추정에 비해서 점 추정은 하나의 값을 예측하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점 추정에 대한 좋은 성질도 배우고 했는데 점 추정은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연속형 형태에서 즉 키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어느 사람의 키를 우리가 추측했을 때 그 사람의 키가 170이다. 그 주장한 것이 맞을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 얼마가 될까요? 0입니다. 0. 왜 0이냐? 사람의 키는 어느 일정 구간상에 있는 임의의 값을 택하는 연속형의 구간이에요. 그래서 연속형 형태에서 한 개 포인트를 딱 찝는다? 그럼 불가능하죠. 무한 개수분의 1에 대한 개념이니까 0이죠. 그래서 그 추정된 값이 좋은 추정량이고 뭐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규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측한 것이 이 사람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데는 적합치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간적으로 있어야 구간상에서 구간의 비율 개념으로 확률을 정의하니까 확률적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구간 추정을 했었을 때 그 구간 추정에 대한 신빙성, 신뢰성 정도를 우리가 같이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구간 추정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표본 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추정량이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어떤 값에 대해서 추정할 때 평균에 대한 값을 갖다 추정하는 데 있어서 평균 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 거라고 얘기되는데 그 얘기되는 범위의 하한값과 상한값 개념은 어떻게 돼요? 표본에 의해서 계산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있는 값과 위에 있는 값에 대한 값의 개념을 하한과 상한이라고 할 때 하나의 값이 세타1 햇과 세타2 햇이 정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구해진 세타1과 세타2 표본으로부터 정해진 값이 있는데 어떤 임의의 알파 0과 1 사이에 어떤 소수를 의미해요. 자, 우리의 창값이 이런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 확률 자체가 만약 1-알파를 만족한다면 자, 우리가 어떤 구간상에서 속해 있는 영역을 할 텐데 세타1 햇이 여기가 됐어요. 세타2 햇이 여기가 됐고요. 근데 여기에 속할 이 가능성이죠. 이 면적이 이 구간의 가능성이 1-알파. 그러면 이 밖에 있는 거 이것이 이제 알파가 되는 거죠. 왜? 안과 밖을 합하면 전체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럴 때.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볼 거냐면 세타1 햇 하한값, 세타2 햇 상한으로 구성된 이 구간 자체를 이렇게 부르겠다는 얘기예요. 자, 세타가 이런 값과 이런 값 사이에 있을 가능성이 1-알파라는 얘기죠. 가능성이. 그래서 우리가 퍼센트로 얘기하면 100의 1-알파 퍼센트가 돼요. 그래서 창값에 100의 1-%에 대해서 창값이 있을 거라고 믿어지는 구간 이런 의미를 갖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신뢰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표현을 써요. 또는 그냥 100의 1-알파%의 구간 추정량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 구간 추정량 이런 용어를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때 1-알파를 뭐라고 부를 거냐? 우리는 신뢰할 정도의 수치인 거죠. 믿을 수 있는 정도를 표현하는. 그래서 신뢰 개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믿을 수 있는 정도다는 개념에서 신뢰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세타1 햇이나 세타2 햇은 당연히 추정량이에요. 표본으로부터 계산되어진 거니까. 근데 우리가 이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두 개 밑에 값과 위에 값 경계선을 준 거죠. 구간의 한계선을. 그래서 신뢰 한계라는 표현을 쓰고요. confidence limit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다음 밑에 값은 하한, 위에 값은 상한 이렇게 주는 게 맞죠. 그래서 결국 세타1 햇을 신뢰 하한, 세타2 햇을 신뢰 상한이라고 우리가 명명을 합니다. 자, 구간 추정에서 이 부분 한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당연히 추정 단계에서 표본 갖고 하는 거니까 표본 갖고 하다 보면 어떤 값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밑에 값과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위에 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 찾아진 형태가 있어서 만약 이런 거를 만족한다면 이게 전제가 돼요. 만족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얘네들에 대한 이름도 부여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살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우리가 이것을 100의 1-알파% 신뢰. 그러니까 창값이 이렇게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게 1-알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알파의 개념이 돼요. 그래서
1-알파가 되고 알파가 돼요. 자, 상식선에서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확률이고요. 이건 믿을 수 없는 정도의 확률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일이 큰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알파는 알파보다 당연히 큰 거래요. 즉 그 얘기는 알파는 상당히 적은 숫자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0.05나 0.01 정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자, 그래서 알파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알파는 알파에 의존해서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있다는 뜻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가 바뀌면, 즉 알파가 바뀐다는 얘기는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기준이 좀 바뀐다는 그 기준. 사람에 따라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유하게 책정하는 사람도 있고 좀 뭐랄까 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도 있죠. 그처럼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알파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에 의존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내 구간의 하한이라고 하게 되는 세타1과 상하이라는 세타2은 그 구성 요소 중에 뭐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냐면 알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차후에 한 번 더 같이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평균 뮤, 모분산 시그마 제곱인 모집단에서 확률 표본을 추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확률 표본의 평균, 산술 평균인 X반은 당연히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표본 평균 분포의 성질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많이 했던 내용이에요. 자, 만일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면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죠. 일단 표본 평균에 대한 기대치는 모집단의 평균과 같고 확률 표본이니까 독립성을 보장받잖아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에 대한 형태의 어떻게 돼요? 크기 n으로 나눈 형태가 되는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집단의 정규 분포는 완전히 정규 분포를. 자, 그런데 중심간 정리에 의해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이루지 않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즉 비정규 분포를 이뤄도 이 중심간 정리 때문에 우리는 똑같이 이와 같은 형태로 거의 쓸 수 있어요. 유사하게. 자, 그런데 이때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시그마 X바 스퀘어로 썼는데 요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호는 이제 여러 가지 줄 수 있고, 근데 이때도 우리가 일반 정규 분포보다는 표준 정규화 시켜야 되죠. 그래야 표준 정규 분포표를 우리가 이용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컴퓨터만 가지고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을 한다면 이 일반적인 정규 분포만 가져도 충분하지만 우리가 오프라인 상에서라든지 교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이라면 표준 정규 분포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과정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같이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한 형태 이거 꼴이고, 그다음에 비정규 분포를 이룬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모양새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는 정규화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규 분포화. 모집단이 정규 분포이든 아니든. 그렇죠?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는 정규 분포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포가 되어 있으니까 확률 함수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구간의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갖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모분산을 알 때 이 전제를 또 깔아줘요. 지금 모평균도 모르고 모분산도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둘 다 모르는 상태에서 평균에 대한 얘기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은 그래서 모분산을 알 때라고 여러분들한테 전제를 던져주고, 그리고 뮤에 대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그 내용을 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신적인 존재가 시그마 제곱에 대한 형태를 넌지시 우리한테 알려준 전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분산을 알 때 그때 모집단의 평균인 뮤에 대한 모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모평균 값이 어느 범위에 있을까로 생각되는지를 우리의 표본 가지고 한번 찾아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죠. 자, 그러면 정규 모집단으로 추출된 크기가 n인 임의의 표본에 대한 표본 평균 x반은 우리가 한 대로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모집단의 평균을 따르는 거고요. 정규 분포를. 그리고 평균은 뮤가 되고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표준화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걸 의미합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뭘 어떻게 생긴 건지.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알파가 주어졌는데 그 알파랑 관련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표준 정규의 성질로부터 임의의 양수 알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수식으로보다는 그래프를 통해서 보면 훨씬 더 쉽죠. 자,
전체 확률 함수에 대한 형태에서 면적이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 색칠되어 있는 이 부분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이 z값을 우리가 z의 첨자 2분의 알파로 쓰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왼쪽 꼬리가 2분의 알파 될 때 이 값을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니까 이거는 이 점에서 시작하면 이쪽 꼬리 쪽의 면적이 1-2분의 알파입니다. 요 면적이 2분의 알파면 그 전체 면적 합해야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포인트 이 점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냐면 z에 1-2분의 알파를 써야 돼요. 자, 그런데 표준 정규분포는 대칭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길이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에 마이너스 배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의 z에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복잡한 거 쓰지 않고요. 대칭일 때는 요걸 이용합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요 기호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이면 우리 알파가 주어지면 임의양수 알파가 주어지면 양쪽 평등하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가 되는 요 포인트에 대한 요 포인트 점. 이것이 g 2분의 알파 마이너스 g 2분의 알파인 걸 알죠.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게 2분의 알파고 이게 2분의 알파니까 하얀 부분에 대한 건 1-알파야. 자, 그러니까 확률 변수 z가 요 범위하고 요 범위에 있을 그 가능성은 1-알파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확률 변수 z가 요런 값하고 요런 값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는 얘기예요. 자, z의 2분의 알파는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항상 그 지점으로부터 오른쪽에 있을 꼬리의 확률이 2분의 알파인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대한 것도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정규분포는 이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알파가 주어지면. 자,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구간 추정에서 z2분의 알파 값으로 보통 사용되는 값이 있어요. 확률 분포표가 우리한테 다 주어졌는데 거기는 모든 확률 값을 다 쓰지 않습니다. 즐겨 쓰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것이 표준 정규분포의 오른쪽 부분만을 제가 보여드리는데 보통 많이 쓰는 게 Z0.05를 씁니다. Z0.05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대해서 이쪽에 대한 면적이 0.05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적 확률이 0.95인 거죠. 이 표에서 0.95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표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밑으로 내려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0.95를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400개 정도 되는 데이터에서. 그래서 찾아보니까 0.9484, 9495, 9505 95를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이 사이 값이 9495, 9505 사이가 되겠죠. 그래서 4하고 5에 대한 반개념인 0.045, 0.045를 우리가 쓰는 겁니다. 얼마에서? 이 라인이 1.6. 그래서 1.645가 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사용을 해요. 또 뭘 사용하냐면 0.025를 사용해요. G 0.025니까 누적 확률이 0.975죠. 그래서 이 표에서 0.975를 찾아보는 거죠. 97을 찾으니까 다 정확히도 다행히 있어요. 이 값이 얼마냐? 1.9고요. 0.06이니까 1.96이에요. 그리고 또 즐겨 쓰는 거 하나가 0.005예요. 그래서 0.005니까 0.995죠. 그래서 0.995를 찾아보니까 995가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반개념인데 4452 반올림 때문에 사실은 2.575 정도로 표현돼도 되겠지만 계산기에서 우리가 계산된 값을 찾으면 2.576으로 보통 표현됩니다. 그래서 반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구간 추정상에서 표현되는 즉 잘 사용되는 z의 2분의 알파 값으로 사용되는 값이 이 3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z의 0.04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0.07 이런 것들 다 안 써요. 기껏해야 쓰는 것이 3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0.05나 0.025나 0.005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건 여러분들은 0.025가 될 겁니다. 그래서 0.02의 값이 1.96이다. 1.96 귀찮으니까 0.04 정도 되는 근사값인 2로 보통 쓰기도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정확하게 1.96인 거 아니까 그대로 쓸 겁니다. 자, 그래서 z값에 관련된 이 3개 정도, 알파에 관련된 이 3개의 z값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제 진행을 또 해보죠, 이제. 앞에서부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가 봤어요. z는 확률 변수가 z2분의 알파하고 마이너스 z2분의 알파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주면 여기서 이쪽이 2분의 알파 될 때 이 값을 z2분의 알파 이렇게 쓰기로 한 거고요.
대칭되는 구간, 이게 0이니까 여기서 2분의 알파 될 때 이 값이 원래는 z의 1-2분의 알파인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그래서 확률 변수 z 값이 요 삽과 요 삽 사이에 있을 이 면적이 1-알파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단지. 자,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 요 안에 것만 계산식을 좀 정리해 보려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안에서 z란 문자 빼버리고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하려면 모집단의 평균이 어떤 값과 어떤 값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 라고 하는 이 세모하고 네모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모하고 네모는 당연히 표본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자, 그래서 이 안의 것을 뮤에 대한 형태대로 정리하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세 변이 있어요. 이렇게. 자, 세 변에서 뮤에 대해서 먼저 하려니까 가운데 있는 부분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양쪽에 좀 곱해서, 양 세 변에 곱해서 이쪽을 좀 간단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양 세 변에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변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거. 위의 식과 밑의 식은 똑같은 부동식이죠. 자, 그다음에 우리는 뮤에 대해서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양 세 변에 이 가운데 x바가 있으니까 x바를 없애고 싶은 거야. 양 세 변에 x바를 빼면 되죠. 그래서 빼서 정리하는 게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 뮤 이렇게. 우리 지금 뮤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죠. 뮤에 대해서 정리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변 하면 되죠. 마이너스 1변 하면서 부동호가 바뀌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기까지. 그래서 결국 요 형태는 이렇게 쓸 수 있는. 자, 결국 이와 같이 있던 식이 뮤에 대해서 정리해 보니까 뮤라는 값이 요런 값하고 요런 값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라고 하는, 즉 probability 세타 1 햇 그다음에 세타가 참값이죠. 세타가 세타 둘 햇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완성된 거예요. 이때 세타 1 햇과 세타 둘 햇으로 이루어진 구간을 구간 추정 양이라는 표현을 썼었고, 신뢰 하한, 신뢰 상. 그다음에 이때 이거에 대한 것을 100의 1-알파%의 신뢰 구간 뭐 이런 표현을 썼었거든요. 그것이 다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값이 세타 1인 거고요. 세타 1 햇. 이 값이 세타 둘 햇이죠. 자, 세타 1 햇과 세타 둘 햇을 잘 살펴보면 표본 때문에 만들어진 정보에 의해서 돼요. 표본 때문에 알려져 있죠. 표본의 개수 알려져 있죠. 이거 어떻게 알아요? 묘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를 알 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z의 2분의 알파 값. 알파가 주어지면 표준 정규분법에 찾을 수 있는 값이죠. 자, 그래서 다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이쪽 세타 1 햇으로 명명되어진 이쪽은 다 표본과 기존에 우리가 준 정보에서 알려진 값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성이 됐으니까 우리가 바로 모분산 시그마 제곱 알 때예요. 지금 전제가. 그래서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 기지일 때, 기지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기지일 때 모평균 뮤에 대한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은 이거를 신뢰 하한으로 이쪽을 신뢰 상한으로 하는 그 구간이 완성돼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편의상 xn 바 플러스 마이너스 z의 2분의 알파 곱하기 시그마 바이 루트 n 이라고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하한일 땐 마이너스, 상한일 땐 플러스로. 그러니까 구간으로 표현도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구해진 표본에 의해서 다 결정되는 값들에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걸 해서 이것이 바로 추정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을 구할 수 있어요. 언제? 알 때. 모를 때가 아니라 알 때예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신뢰도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모평균 뮤가 위의 구간에 포함될 것이 100의 1-알파%를 신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문장인데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걸 한번 실제 실험에 의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한테 의미 파악을 좀 더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의미 파악을 해볼 건데 뭐냐면 50명이 참여해서 공정한 동전을 20번씩 던지는 실험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부터 50번이라고 번호가 적혀진 사람들이 있을 텐데 20번씩 던지니까 한 번에 시행해서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 뒷면이 나올 수도 있고 공정한 동전인 거니까. 그래서 앞면의 횟수 이런 거에 이제 관심 갖는다고 하게 되면 알파를 0.1로만 정했습니다. 0.1은 잘 쓰지 않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하게 되면
실험한 결과예요. 그래서 실험을 해보면 20번을 던지니까 앞면의 수에 대한 형태로 했었을 때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번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앞면이 나올 수 있는 거로 우리가 생각되는 값은 얼마냐면 B 지금 20번의 시행이 2분의 1이니까 이때 평균치가 뮤가 얼마가 돼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면의 횟수, 평균치, 참값은 10일 거란 얘기죠. 이 분포라면. 그 다음에 분산은 NPQ니까 10의 2분의 1에, 20이죠. 20의 2분의 1에 2분의 1이니까 결국 4분의 20해서 5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5도 알려져 있다는 가정할 것이고요. 이걸 이제 알고 싶다는 전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했더니 뭐 여러 가지 하게 되면 우리가 계산된 형태, 아까 구간 구하는 형태에서 실험을 하게 되면 그 실험 결과, 표본 평균값, 그다음에 알파 값 이런 것 때문에 하한과 상한이 결정되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0번 나와서 이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경우도 있고요. 10을 포함하는 구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사람부터 시작해서 50번째 사람까지 이 사람의 신뢰 구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표현해 준 건데 이 식에서 잘 보면, 이 그래프에서 잘 보면 이와 같이 참값을 포함하는 형태의 구간으로 대부분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되는데 지금 우리가 알파를 0.1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100의 1 알파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90%. 그러니까 90% 정도로는 참값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나타나는 거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해보면 정확하게 그건 아니죠. 시뮬레이션은 임의의 난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표본에 의한 정보에 의한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0개, 50개에 대한 10%인 5이 아니라 이 신뢰 구간, 즉 평균값, 참값을 갖다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가 화살표 표시대로 4군데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 50명 중에서 46명이 참값인 10을 갖다 포함하는 형태의 신뢰 구간을 갖는 거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뭐냐면 이와 같은 실험을 50번이 아니라 500번, 5000번 더 하면 이것은 그 비율이, 즉 이 참값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을 갖는 비율, 이 형태가 90%에 육박하게 돼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험의 횟수를 좀 늘려보면 이제 아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런 유사한 형태도 우리가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래서 신뢰 구간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참값을 포함하는 신뢰 구간, 그 형태가 100번을 하게 되면 그 중에 100의 1 알파 퍼센트 정도는 그걸 포함하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모집단에 대한 형태에서 분산 알때에 대한 얘기인데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닌 임의의 모집단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모집단이 정규 분포라면 완전하게 우리가 정규 분포를 써가지고 이제 했는데 정규 분포가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만약 n이 표본이 크다면 중심칸 정리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n이 이제 작을 때 문제지. 자, 그래서 우리 n을 좀 키운 상태의 이그젬플 하나를 좀 볼게요. 그래서 생산된 비닐 무게가 분산이 4인 형태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를 깔고 이때 25개 비닐을 이미 추출했을 때 이제 평균 무게가 97g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실제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러니까 샘플을 뽑아서 25개 샘플을 뽑아서 봤더니 97g이었거든요. 이때 평균 무게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95% 정도의 신뢰도 가지고 한번 구해봐라, 추정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Z의 2분의 알파인데 필요한 게 알파를 지금 뭘 쓰라고 그랬어요? 95%라고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요? 100에 1 알파 퍼센트가 9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되려면 알파는 0.05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0.05의 반값인 2분의 알파가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0.02. 이건 1.96 값이에요. 자주 씁니다. 우리가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시그마 2예요. 표본의 개수 2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관의 공식에서 표본 평균 빼기 Z 2분의 알파 값, 그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결국 계산하면 이 값이 이제 상한값, 이 값이 하한값 개념으로 나와서 결국 96.216, 그 다음에 97.784 이 정도 값에 있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봤었을 때 정확한 참값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잖아요. 현실 자체가. 그랬을 때 95% 신뢰도 정도 가지고는 96.21 사이하고 97.784 사이에 있을 거로 예측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만일 지금처럼 한 사람이 자신의 몸무게를 반복 측정한 자료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건 파운드 단위나 뭐 단위가 다르겠죠. 자,
이때 몸무게의 분포는 표준 편차가 1.5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전제를 좀 깔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실제 평균 무게 뮤에 대한 95% 신뢰 구간. 몸무게가 뭐 당일 여러 가지 형태대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측정하는 때마다 이 정도인데 과연 이 경우라면 95%의 신뢰 구간 속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신뢰도가 95% 정도 되는 형태의 구간 추정을 한번 해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해보면 Z 이것도 95% 쓰니까 G2분의 1,8 쓰죠. G2분의 1,8 종종 씁니다. 자주. 그래서 이 값을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1.96. 시그마 1.95고요. 1.5. N이 12고. 그럼 X바는 얼마냐면 이것들에 대한 산술 평균이니까 114.7이 나와요. 그러니까 표본에서 내재되어 있는 정보들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173.77에서 175.63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죠. 95% 신뢰 구간 하에서는. 자, 이런 부분을 우리 R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R에 우리 컴바인 함수를 써가지고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렸고요. 그냥 단지 뭐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직접 타이핑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표준 편차 SD는 1.5라고 명명을 했어요. 왜? 문제에서 1.5가 주어진 형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데이터의 개수를 아는 방법은 length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length 썼고 mean, 표본 평균이죠. 그래서 x에 대한 mean 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g 0.025짜리의 z값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소요점 두째 자리에서 끊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하고 이때는 q 분위수 함수를 쓰는 거죠. 즉 뭐냐면 표준 정규 확률 변수에서 이쪽에 대한 면적이 0.975가 되게끔 되는. 그럼 여기가 0.025가 되는 거죠. 이때 이 값을 찾는 것은 함수의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분위수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찾으면 이것이 사실 1.96인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한과 상한은 단순하게 이것들에 대한 계산법이에요. 그냥 지금은 일일이 계산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 빼고 G2분의 알파 값, 그 다음에 SD 곱하고 스퀘어 루트 N 형태. 그래서 하고 한 것이 얼마요? 173.77, 그 다음에 175.63. 우리 계산이 맞다라는 얘기를 이제 아래서도 확인한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아직까지 우리가 검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 나중에 가서 이제 쓰게 될 부분을 미리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주는데 G테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이 정규분포 검정이라는 분야를 이제 할 수 있게 한 건데 그건 뒤에 가서 더 설명을 할 텐데 그때 했던 검정 부분에서도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음을 지금 한번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G테스트라는 함수가 있는데 요거의 조건에 맞게끔 데이터를 집어넣고 나서 어느 일정 옵션을 놓고 나면 그때 대한 실행된 것을 지다 테스트라고 할 텐데 이 지다 테스트에서 인자를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인기로 묶었죠. 그래서 컨피던스 점 인터벌 첫 번째 거, 인터벌 두 번째 거 하한과 상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계산하면 이처럼 나오고 있음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로 그냥 놔뒀으니까 이때는 소유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계산된 값을 제공을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에서 줄일 수도 있고요. 뭐 상황 따라서. 그래서 이와 같이 추후에는 이 테스트 함수라고 하는 즉 검정 부분 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추정과 검정은 똑같은 거예요. 추정과 검정은. 추정은 추측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고요. 검정은 누가 얘기한 것을 확인하는 데 목표가 있어요. 근데 추측하거나 확인하거나 똑같은 통계량 계산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추정에서나 검정에서나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우리 이번에는 시그마 제곱을 모를 때요. 모를 때. 타당한 경우죠, 사실. 시그마 제곱을 알 때로 전제되어 있는 것이 더 껄끄럽죠. 모르는 경우에. 모르는 경우에 모집단의 평균 뮤를 갖다 추정하는 방식. 이게 실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앞에 했던 시그마 제곱에 대한 정보가 기지일 때 모집단의 평균을 구할 문제는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데이터 분석은 이 과정이죠. 이걸 해야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적 사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에 대한 것이 기지인 상태를 먼저 언급한 것뿐이에요. 자, 실제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당연히 대부분 다죠, 다. 그리고 표본의 수가 적어서 중심극한 정리를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당연히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바로 뭘 하냐면 T 분포를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자, T 통계량은 이렇게 됐었어요. 요게 원래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었을 때가 정규, 표준 정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그걸 표본 집단에 대한 분산 개념의 루트 개념인 표준 편차의 개념으로 대치시켜서 된 값이 대입됐을 때 이것이 바로 T분포가 되는 걸 우리가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자, T분포도 정규분포랑 유사하죠. 그래서 T분포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쪽 이제 T 확률 변수가 T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T분포도 정규처럼 그러니까 종양 모양 형태고요. 이때도 이쪽 꼬리 쪽이 오른쪽 꼬리 쪽의 면적이 2분의 알파일 때 T의 알파 이걸 쓰는 거고요. 이때 이제 자유도 표현이 필요하죠. 자유도가 지금 n-1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와 같은 형태대로 쓰는 거예요. T의 2분의 알파에 자유도 n-1짜리로. 그리고 이 T분포도 또 대칭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쪽 면적 2분의 알파일 때 양쪽 꼬리가 2분의 알파가 되니까 합이 알파. 그러니까 몸통 부분에 해당하는 이 부분은 1-알파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정규분포랑 똑같이 이렇게 생긴 T 통계량 값이 이와 같은 T 값과 이와 같은 T 값 사이에 있을 그 가능성이 1-알파다라는 문장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랑 유사하게 뮤만 놔두고 나머지 다 정리할 수 있죠. 그 정리하는 과정 자체는 따로 하진 않을 텐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사해요. 정규분포랑 다른 거는 아까 여기가 뭐가 됐었냐면 Z2분의 알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알려져 있던 시그마 바이 루트 n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하는 경우랑 T분포 이용하는 건 차이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우리가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값은 어느 범위에 있을 거라고 추측하는 방식은 이걸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이 모분산을 모를 때 모평균 뮤의 100의 1-알파% 신뢰 구간은 요거를 하한으로, 요걸 상한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하고 정규분포일 땐 요 차이예요. 자, 우리 한번 신뢰 구간과 신뢰도에 대한 문제를 잠깐 여기서 언급하고 갈게요. 신뢰도라는 말은 높을수록 좋은 의미를 갖습니다. 신뢰도가 100%이다. 그 사람이 말하는 건 100% 믿을 수 있어.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폭은 좁을수록 좋은 거예요. 좁을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자, 신뢰 구간의 폭이 넓은 걸 얘기해 볼까요? 자, 뭐냐면 어느 집단의 키를 얘기하는데 그 집단의 키는 100에서부터 300cm 사이에 있다. 신뢰 구간의 폭이 300인 거야. 이건 의미 있는, 즉 정보력이 있는 문장이 아니에요. 어느 집단에 대한 키를 얘기할 때는 뭐 어떤 장신 집단이든 뭐든 어떤 집단이든 또는 초등학생 뭐 대학생 집단에서 뭐 하게 되면 뭐 150에서부터 뭐 170 정도에 있다. 이거는 어느 집단의 특성을 나타낼 문장, 정보력 있는 문장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뢰 구간의 폭은 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신뢰도는 높을수록 좋고. 근데 이 신뢰도하고 신뢰 구간의 폭은 좀 상반되는 관점이 좀 있어요. 즉 신뢰도를 높이면 신뢰 구간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를 낮추면 신뢰 구간의 폭은 좁아지지만 신뢰도를 낮춘다는 얘기는 그 문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또. 그러니까 정보력은 있는데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력은 없는데 믿을 수 있다. 정보력은 있는데 믿을 수 없다. 어떻게 돼요? 적정선에서 협상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자, 똑같은 믿는 신뢰도 정도라면 신뢰구간의 폭은 좁을수록 좋은 거죠. 자, 100의 1-알파% 신뢰구간을 이 경우와 이 경우 구했어요. 그러면 신뢰구간의 폭은 이것하고 이것 사이에서 보면 이쪽이 더 좁습니다. 정규 집단이 더 꼬리 쪽에 대한 면적이 두툼하지 않고 좁기 때문에 더 좁게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는 정도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모분산을 모를 때 관련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형태를 T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죠. 이제 10개의 표본에 추출을 해서 품질의 특성치를 측정한 결과가 이런 형태가 됐어요. 단 모집단은 정규분포는 따르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집단에 앞에서 했던 형태의 예기잼플들하고 다른 건 뭐냐면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표본인 요 집단의 10개죠. 10개의 표본에 관련된 형태의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진행하라. 그 얘기는 T분포를 이용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평균에 대한 정보,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그럼 계산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16.97, 이거는 0.717. 실제 여러분들 계산하는 것도 잘 하나씩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by t분포를 이용하게 되면 t분포에서 우리가 이용할 게 100의 1 마이너스 알파 퍼센트에 95%를 쓰는 거니까 g 2분의 알파, t 2분의 알파죠. 그래서 0.05고 자유도는 n-1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자유도 9짜리입니다. 그래서 자유도 9짜리에 t 0.02호짜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하게 되면 자유도 9짜리 0.02호니까 누적 확률이 0.975. 그래서 0.975가 되는 형태. 또 이렇게 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찾으면 2.262가 돼요. 자, 그래서 2.262 다 정보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와 같은 값에 대한 계산인 거니까 요놈을 하한으로 상한으로 해서 뺄셈한 건 하한, 덧셈한 건 상한으로 해서 16.97 평균, 2.262 t값, 그 다음에 0.717 표본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루트 n 표본의 개수의 근호 해서 계산하니까 16.46과 17.48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모집단의 분산을 모를 때 관련된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 G 0.025가 얼마인 걸 우리가 알았었냐면 1.96인 걸 알았죠. 자, 그러니까 여기를 보니까 2.261을 곱해서 더하거나 빼거든요. 그러니까 1.96보다 더 큰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는 거니까 폭이 더 넓어지죠. 그러니까 정규 분포를 이용한 형태의 신뢰 구간의 폭은 T 분포를 이용하는 것보다 좁아요. 당연하죠. 자, 정규 분포를 이용하면 바로 뭐예요? 시그마에 대한 정보가 기지인 거예요. 기지. 그 다음에 T 분포는 미지인 거고. 자, 당연히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하면 더 모호성이 더 확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대한 구간, 정보력 있는 문장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신뢰도 하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기지인 상태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확실한 정보가 있을 때가.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우리 R을 이용해서 계산을 다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산 과정에 대한 얘기니까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시연 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기동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값이라든지 자유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정보를 다 해서 이것처럼 계산한 결과가 16.46에서 17.48까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때도 또 검정 부분을 잠깐 먼저 좀 보면 아까는 Z검정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T검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했는데 T.test라는 펑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때도 그 과정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텐데 이 과정에 대한 결과들은 차후에 한번 우리 검정할 때 보고, 지금은 그때 검정하는 단계에서 얘네들이 계산해서 나온 값들을 저장하고 있거든요. 그 저장치를 꺼낸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테스트 안에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거기에 confidence dot interval 처음 거, 두 번째 거, 그러니까 하한과 상한을 의미해요. 그 값을 표현해 준 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R을 통해서 하는 또 시연을 볼 텐데 똑같은 문제죠, 지금. 자, 자신의 몸무게를 반복 측정하는 건데 모분산의 경우가 미지인 형태로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지가 아니라. 자, 그랬을 때 자료에 의해서 표본의 개수,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때 T분포에서 아까 찾았던 그대로 데이터 10개니까 G 0.029짜리 2.262 사용하고요. 그럼 신뢰 구간의 형태가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과정과 똑같이 R을 통해서도 진행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때 관련된 계산식에 의해서 이와 같은 형태, 그러니까 T에 관련된 분위수 함수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찾아서 실제 신뢰 구간도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아까 얘기했던 대로 T-테스트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게 되면 그 검정에 대한 결과치들은 차후에 한번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지금은 그 검정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그 결과치들을 저장하고 있는데 그 저장치를 좀 꺼내서 본 거죠.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래서 결국 하한과 상한에 대한 값을 또 제공을 해요. 마찬가지로 유효 숫자 문제에 대한 얘기는 디폴트가 여기는 이제 소점 넷째 자리까지 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뭐 우리가 라운드 함수 써서 바꿀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평균의 구간 추정하는 부분을 이제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모집단에 대한 평균을 구간 추정하는 것은 두 가지로 좀 나눠지죠.
모집단에 대한 분산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있어 줄 경우하고 그것이 없을 경우, 있어 주거나 또는 대표번이거나 이렇게 되면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의 정보가 없거나 표본의 수가 작아서 중심 편향제 자체를 못 쓰거나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T 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모집단 평균의 구간 추정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 가지의 경우로 나눌 수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모집단 평균에 대한 구간 추정 얘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